최장규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우리 강신길 전 장군님께서 인사 말씀과 해병대 최수건 상병 관련해서 그동안의 시간별로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언론에 비쳤던 내용들, 대책 등 여러 가지 설명과 곁들여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사 23기 출신 강신길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2004년, 2008년 동안까지 4년 동안 중앙회 사무총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가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4년 하고 올라와서 대한민국 소해역 장성단 상임대표, 그 다음에 이제 삼각지를 지키는 자유화연대 대표, 그리고 지금은 해병대 1호 장성단 덕성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 소해역 장성단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우 선배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지금 해병대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우회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 못해서 그럼 할 수 없다, 우리가 나서야겠다. 지금 아까 자유화연대 대표라고 그랬는데 자유화연대라는 건 지금 삼각지를 지키는 매주말마다 우파 시민단체로서 여기에는 우리 대수장 상무위원 거기에나 물론 해병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병대 구국동지회 사관동지회 및 청년회 같이 뜻을 모아서 특히 해병신문의 신동들 또 대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조금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는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토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관련 해병대 예비역 전후 총련 결의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조직은 우리 해병대 전내에 이런 조직은 없는데 편의상 오늘 여러 번 모시게 해서 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북한에는 푸친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군은 DMZ 내에 대규모 지뢰박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또 서울에서는 한국, 중국 차관급 안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 최상병 관련 특검법을 지난 5월 21일 거부했고요. 민주당은 해병대 특검법 국회 최상병 준비를 하고 있고 2024년 7월 초에 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으며 해병대 최상병권 국회 청문회 개최를 바로 6월 21일날 우리 대통령실 안보비서관 또는 이종섭 장관, 해병대 사단장 등 12명을 초치해서 지금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힘당은 공수처 및 경찰청을 방문해서 이번 해병대 수사건은 7월 10일 이전, 일주기 이전에 끝내야 된다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여론 및 언론 상황을 보면 이 해병대 건은 약 국민의 70%가 이게 조작된 언론 결과라고 보지만 찬성한다고 나와 있고요. 우파 시전 해병대는 우리는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수당이고 대한민국 소해역 장성단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반응은 심심치 않습니다. 한편 박정훈 대령 및 대대장 기타 지난번 작전에 동원됐던 관계원들이 계속해서 공수처 및 경찰의 출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해병대 전해중앙에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사령관단 회의를 가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한 뚜렷한 그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해병대 예병단체 일동은 지난 5월 24일 날 조선일보 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대를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박병수 장관님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비용을 전담하시면서 광고를 낸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 접촉해서 6월 19일 오늘 예병단체 및 2월 27일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우리 박정수 장군님께서 이 해병대 특검 관련 또 세미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이 끝나면 이제 선배님들 모시고 경제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적. 네, 오늘 이 6.19 해병대 예병단체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왜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병단체로서 또 예병 출신으로서 우리 모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여기 그런 도덕적 의무 및 책임감에서 발휘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군 해병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또 해병대를 정치 재물로 이용하고 있는 불순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검 및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여 공수처 조사로 종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집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 부담성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국민 여론이 60-70%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 실상을 잘 모르고 그냥 그 좌파들이 떠드는 그 말만 거기에 편기돼서 그렇게 여론이 조성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최상병 사망은 안타깝고 주의한 문책은 받아야 하겠으나, 그 사건을 일한 특검이나 청문회 대상에 중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전은 실종자를 수색하여 유가족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시된 대민 지원 작전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지시를 했던 작전입니다. 또한 경상도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면 매년 우리 해병 1사단은 연례 행사처럼 상륙 장갑차를 동원이 장비를 동원해서 피해 복구내지는 인명 지원 구조 작전을 지원해왔고, 또 앞으로 올 금년도 장마시에도 틀림없이 해병대 일사에 또 출동해서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 이건 장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전 수행 중에 그 일부러 죽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지하가 갑자기 침하됨으로 인해서 그 급류에 휘말려서 한 순직 발생이지, 예를 들어서 지휘관들이 사람 죽이려고 동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자고 해야지. 근데 이제 불행스럽게 이게 희생당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대신 해병대 수사를 담당 박정훈 대령은 월권 및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이걸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선 개정된 군사법원법이라는 것, 여기에 의하면 우리 해병대 수사관은 이 사건 조사 및 처벌 범위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 동군 그 여하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군대가 오기 전에 저지른 죄, 그 다음에 군대에서 여성 성희롱에 대한 범죄, 그리고 군대에서 사망 사건에 대한 범죄는 군수사국에 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및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또 8명의 처벌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 경찰로 그 조사문서를 이관했죠. 또한 이 박정훈 대령은 우리 해병대 대령이지만 유가족에 대해서 자기도 권한이 없는 사항인데 유가족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처벌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 수사관으로도 어떻게 공개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처벌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박 대령은 현역 신분으로 무단 TV에 출연 및 정치 지도자와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로 인한 군법 및 군 규정을 위반했으며 군기관 회의를 자초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은 KBS TV의 뉴스 시간에 전국 입국 출연해서 전국 방송을 했고 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공수처 출두하면서 길거리에서 추미애, 이준석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야당 대표들과 같이 버젓이 전국 입국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우리 해병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군복 입은 장교가 정복을 입고 정치 지도자들하고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회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보고를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수 지시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이분이 여자인데 통해서 회수 지시를 했는데 나는 장관까지 승인을 득하면서 당신 말 듣고 하지 못하겠다고 항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도록 헌법 74조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지휘하는 방법은 군정과 군령을 개선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데 군정은 해군본부, 육군본부 이렇게 군부하고 군령은 합참을 통해서 지휘하는데 이 재판권은 군정사항으로서 국방부를 보좌하는 법무관리관 여자분 이분이 그 다음에 명령을 받아서 하사라는 거예요. 엄연한 군정 개선의 상급자입니다. 근데 이 상급자가 지시하는 지시를 불복해가지고 이 법무관리관이 직접 경찰이 가서 법무관리관이 빼온 거예요. 이걸. 이런 어마어마한 군기 위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일부 우리 해병대 전 중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해병대가 당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정치행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옳고 그러면 분명히 알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 한 가지 4번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특검이 청문회 개최가 해병대에 미친 심각한 거죠. 마이크 까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 7월 19일에 있었던 일을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있는 해당 최상병 사건의 조사를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다면 앞으로도 70일 이상 그것도 그 기간이 모자란다면 또 3개월 이상 또 30일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특검을 하면 해병대가 견뎌내겠습니까? 두 번째, 이번 특검은 대한민국의 전략 예비사단 해병체 1사단 및 옥세를 과거하고 서북 도서를 지키고 있는 해병대 제6여단 및 김포반도를 맡고 있는 해병체 2사단 등 전투부대에 끼칠 사기 저하 및 전투력 약화 현상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아까도 얘기한 푸틴이 와서 북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내지는 그 다음에 지금 휴전선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전략 예비사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서북도서를 지키고 김포축소를 지키고 있는 최상급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내고 사단장을 불러내고 간부를 불러내서 청문회 내지는 특검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는 어떻게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우리 편이 되고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주장하던 우리 민간인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이건 정말 잘못돼가고 있다. 이래서 우리 해병대 전원은 물론이고 민간인들까지도 지금 아주 분개하고 해병대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상병 사건을 종결하라. 두 번째, 해병대를 더 이상 정치 제물로 이용하지 마라. 또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해병대와 국가안보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격려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추미애나 이종석이나 또 조국이나 지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국회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관, 애국관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휘자, 국가 지휘관급에 있는 사람이 그 군복을 입은, 정복을 입은 해병대 대령을 앞세워가지고 정치 장사를 해서 이게 무슨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아무관이 있냐, 이거예요. 국가관이 있고. 이런 사람이 홀딱 빠져가고 국민들은 그저 병사 하나 이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국가가, 지금 우리는 또 전시 전시 아닙니까? 해병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떳떳하게 나서서 해야 되고, 해병대 우리 사령관들이나 저기 중앙위도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서 국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오늘 저들이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좀 장황했으니까는 제 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길 장관님께서 그동안 최수근 상병 특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주셨고요. 우리 전후의 선배님들께서도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좀 무장이 되셔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료하게 좀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은 방송 재정리 요약. 해병대 최수근 상병 관련 해병대 예비역 전후 총연합 결의대회 2024.6-19 상황. 푸친 북한 방문, 북한군 DMZ의 대규모 지뢰밭 설치. 정치권 윤 대통령 해병대 최상병 관련 특검법 거부 2024.5-21 민주당 해병대 특검법 국회 재심 2024년 7월 초 처리 예정. 해병대 최상병권 국회 청문회 개최 2024.6-21 비서관 2장관, 사단장 등 12명. 당 공수처 및 경찰청 방문 7.19 이전 수사 종결 주문. 여론 및 언론 60에서 70% 특검 찬성. 우파 시민 해병대 특검에 반대. 대수장 국회 기자회견. 박정훈 대령 및 대대장 공수처 및 경찰 출두 중. 이응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 기자회견. 사령관단 회의. 이응 해병대 예비역 단체 일동 5.24 조선일보 광고. 박정수 장군 수시 접촉 6.19 예비역 단체 회의 및 6.27 계획 준비 -6.28 국회 세미나 개최 예정. 박정수 장군 2. 6월 19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회 개최 목적, 도덕적 의무. 이응 모군 해병대에 실추된 명예 회복. 해병대를 정치 재물로 이용하고 있는 불순 세력 척결.
특검 및 청문회 개최를 반대 공수처 조사로 종결. 3.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 부당성 지적. 최 상병 사망은 안타깝고 지휘관 문책을 받아야 하나 그 사건으로 인한 특검이나 청문회 대상의 중재는 아니다. 이 작전은 실종자를 수색하여 유가족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시된 대민 지원 작전. 경상도 지역의 수해가 발생하면 매년 수행해온 연례 행사 상륙장 갑차 및 장비 지원, 금년 장마 시에 도 출동할 것임. 작전 수행 중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순직 발생.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월권 및 불법 행위. 군사법원법에 위배된 사건 조사 및 처벌 범위 적시. 유가족에 대해 권한 밖의 처벌 약속. 현역 신분으로 무단 TV 출연 및 정치 지도자와 기자회견 등으로 군법 및 군 규정 위반, 군 기강 해이. 조사 문서 회수를 지시한 국방부 명령을 거부한 항명 행위. 3.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 부당성 지적. 최상병 사망은 안타깝고 지휘관 문책을 받아야 하나? 그 사건으로 인한 특검이나 청문회 대상의 중재는 아니다. 이 작전은 실종자를 수색하여 유가족 및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시된 대민 지원 작전. 경상도 지역의 수해가 발생하면 매년 수행해온 연례 행사 상륙장 갑차 및 장비 지원, 금년 장마 시에도 출동할 것임. 작전 수행 중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순직 발생.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월권 및 불법 행위. 군사법원법에 위배된 사건 조사 및 처벌 범위 적시. 유가족에 대해 권한 밖의 처벌 약속. 현역 신분으로 무단 TV 출연 및 정치 지도자와 기자회견 등으로 군법 및 군 규정 위반, 군 기강 해이. 조사 문서 회수를 지시한 국방부 명령을 거부한 항명 행위. 4. 특검 및 청문회 개최가 해병대에 미칠 심각한 영향? 1년이 지나고 있는 최상병 사건의 조사를 특검을 통해 70일 이상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얻어질 것이 없다. 이번 특검은 대한민국의 전략 예비사단 해병 제1사단 및 옥새를 각오하고 서북 도서를 지키고 있는 해병 제6여단 및 김포반도를 맡고 있는 해병 제2사단 등 전투 부대에 끼칠 사기 저하 및 전투력 약화 현상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5. 결론. 1.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최상병 사건을 종결하라. 2. 해병대를 더 이상 정치의 제물로 이용하지 말라. 3.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해병대가 국가안보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격려해줘야 된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